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8일 한 주 주제. 자,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 이번에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CFD에 대한 차익 결제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 사태가 아닌가 싶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금 행보가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무가내로 최악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걸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유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주변국들이 지금 어떤 행보를 하는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 나토 연합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립구도가 생기니까 그 대립구도에서 세계 3차 대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 그러니까 과거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곳이 원래는 우크라이나도 같이 포함이 됐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 내에 소련이었죠. 소련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련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러시아 요 모스크바나 요 땅은 정말 그 조금 비옥하지 못해요. 비옥하지 못해서 뭐 식품들이 잘 안 나죠. 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굉장히 비옥해서 그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니까 러시아에서 이 모스크바나 이쪽에서 싹 다 막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결국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고 이야기가 할 정도로 조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곡물들을 싹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1923년, 22년 요때에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다. 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 소련 내에서도. 근데 우크라이나가 막, 아유, 왜 이런 식으로 막 가져가고 막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는 얘네들을 강압적으로 내려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가 좀 아래에 있는 포지션, 위치가 됐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러시아는 이미 뭐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고,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해체가 된 이후,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뭐가 됐죠?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돼서 야, 그러면 이 옆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옆에 있는 파란색은 나토 연합이에요. 나토 연합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여기에다가 야, 그럼 나도 좀 넣어달라. 나도 좀 넣어달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땅도 비옥하고 그 흑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목에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아니 내가 니네들한테 크림반도 잘 쓰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갑자기 나토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냐 해서 러시아가 화가 나서 크림반도를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물론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에서는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스탈린에 대한 그 스탈린이 통치를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러시아에 반하는 그런 세력들이 요렇게 생기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세력들이 요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크림반도까지도 뺏어가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 연합이 요렇게 생겨버리면 여기 아니죠. 벨라루스니까 여기 벨라루스입니다. 요렇게 생겨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나토 연합을 막아 세워줄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그 땅에서 최대한 막아 세워줄 수 있었는데 방패막이죠. 방패막이처럼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나토 연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은 완전 그냥 적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쳐버리자. 해서 공격을 시작을 한 게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주요 이유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토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미사일을 여기다가 탁탁탁탁탁 배치해버리면 러시아에서는 문제가 되죠. 여기 바로 모스크바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나토 연합으로 들어가게 됐다. 조금 나토 연합으로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금 지원국으로 나토 연합의 지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그 언제 어떻게든 이제 조금 그 뭐야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진 상황. 하지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나토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최근 신규 가입국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있고 나토 비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뭐 예, 지원을 하는 그런 국가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 지금 현재 나토가 사상 최대 규모 연합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훈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도 원래는 나토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나서 나토의 그런 그 힘들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일 이유가 없으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 해체가 되고 나토가 생겼는데 뭐 그냥 우리 그 명분 하에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나토가 사상 최대 규모 연합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일본도 포함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예, 거기죠. 그 어디냐? 그 젤렌스키 대통령 고향 쪽에 있는 그 민간 시설을 폭발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변국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가지고 회담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러시아 하나를 두고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못 살게 군다라고 하면은 중국 측에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보세요. 표정이 참 온화하죠. 너가 나 도와줄 거다. 이래 믿는다. 요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원래는 러시아와 교역 자체가 다 끊어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근처에 있는 그 항구에다가 북한 북한의 그 선박들이 계속해서 계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만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옆에 있는 이 벨라루스 여기에다가 전술핵까지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전술핵이라는 건 여러분들 전략핵과 전술핵이 두 개, 핵무기는 두 개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전략핵은 이걸 한번 쏘면은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도시 자체가 초토화가 됩니다. 한 요만큼 망가지겠죠. 더 클 수도 있고 자세히 모릅니다. 차르분반에는 아예 터지면 난리 나고. 그런데 전술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국지적으로 조금 국소 영향을 주는 핵무기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은 아니고 어쨌든 기술력이 계속해서 더 나아지니까 그걸 한 방 쏘면은 히로시마 원폭의 3배짜리입니다. 전술핵. 그런데 이 전술핵을 벨라루스에다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푸틴이. 자, 그래서 그 루카셴코 대통령,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푸틴의 한마디면 나는 전술핵 던질 준비가 끝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큰 문제들이 있는 건지 좀 느껴지죠. 히로시마 원폭의 3배.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은 나는 이거를 던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번에 독전대도 등장을 했어요. 독전대가 뭐냐면 도망가는 아군을 사살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원래는 전쟁을 독려하는 부대예요. 나는 전쟁을 이길 수 있게끔 너희들 조금 군기 바짝 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라는 곳이 독전대인데 러시아의 독전대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영상이 잡혔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런데 도망가는 아군을 사살을 하는 그런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의 부대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그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1900, 1950년대였나? 1962년인가? 그때 아마겟돈, 아마겟돈 이슈 아시죠? 그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 인류 자체가 어, 아예 싹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세계 3차 대전 그때 당시 바로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그 인류가 공멸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후로 가장 핵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핵 관련 섹터들, 뭐 예를 들면 요오드라든지 뭐 그 뭐 호흡기, 뭐 보호 장구류들, 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고 방산 관련주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진행을 했고요. 더 궁금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축약을 해서 내용들이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좀 많은데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3년 6월 18일 한 주 주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